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신 부담이 커지자 이 서울 주택 시장이 거래 절벽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 단독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매물 거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다가구 매물이 다수 거래된 지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이 고가의 고급 단독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또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매력적인 그런 이제 투자처들을 찾고 있으시다면 이런 점들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투자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정보도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소개 같이 해드릴게요. 먼저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입니다.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기대감이 높은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에서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이라는 연장 사업의 혜택이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먼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5룸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이제 9호선이 나중에 연장이 되면은 샘터 공원역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부터 저희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 호재에 대해서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처이니까 이곳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없는데요. 만약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겠죠. 이제는 금리 시장이 또 안정화가 되면 지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빠른데 높아진 월세만큼이나 후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높아진 월세가 다시 또 이제 전세로 또 이어지면서 같이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이제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꾸준히 또 거래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또 신고가가 역시나 이 시기에도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학군이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고점에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러한 상황
시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지역들이 크게 변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일자리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지역들은 결국에는 임차 수요층 자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특히나 또 역 주변으로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들, 이런 지역으로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좀 소액으로 좀 묻어놨다가 저 추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피를 받고 뭐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좀 피를 받고 파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또 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같은 시기 뭐 금매가 나와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좀 안정적으로 짜 보신다면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또 안정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좀 꾸준하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좀 기회를 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타운이 주변에 생겨남으로써 크게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저 주변에 노후화된 단독주택들,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시프트, 바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전세 시세 80% 이하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서 주택 개념을 소유해서 거주로 바꾸는 프로젝트 정비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이제 관할시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면적의 50%를 장기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 관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사업의 능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조합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로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최대 500%에서요 무려 700%까지 상향, 그리고 35층 층수 제한까지 폐지해서 잉여 용적률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꽉꽉하게 용적률을 꽉 채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밀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이 250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 가능, 늘어난 물량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이 이제 고덕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권리 산정일 제한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후에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신축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된다면은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요. 이제 역세권 장기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고요. 노후된 건축물이 30% 이상만 충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 필주 비율이 40% 이상, 그리고 2층 이하의 점일 이율
건축 비율이 50% 이상이면 되고요. 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 받아 구청에 요청이 가능하며 사전 검토 후 67% 이상 동의율을 받기만 하면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 인근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및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제외가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또 잘 맞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활발하게 이제 동의서를 이제 진구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앞으로 지어질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들어섭니다. 지금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내 집 바로 앞에 9호선 라인이 황금 노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9호선의 수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되는 지역에 굉장히 초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은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분으로 따지게 된다면 한 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룸 치고는 굉장히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4억 7천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전세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이면은 앞으로 이제 개발 가능성,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의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른 노선도 아니고요. 강서와 강남을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의 주요 도심, 업무타운을 바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9호선 라인이 내 집 근처에서 생긴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덕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뭐 강남, 잠실, 뭐 영등포 등 직주 근접지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보신다면은 매력적인 입지를 자랑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호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동역에서 한 10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샘터 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바로 2, 3분 바로 정말 최근거리에 내 집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왼쪽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9호선 라인이 또 생김으로써 더욱더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은 뭐 미사 신도시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고덕에 위치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도로 한 블럭 위에서는 정말 또 다른 또 주택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정말 개발이 잘 되어 있어 인프라 자체가 잘 확충이 되어 있지만 도로 하나를 두고서는 노후화된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그런 동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서고 제일 중요한 지금 고덕 비즈밸리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후에 많은 업무 타운이 들어서고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주변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내 집 소액으로도 강남에 그것도 강남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자체는 생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학군들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숲세권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들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입지적으로 눈에 띄는 지구가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한 1,000에서 1,500만 원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하철역이 바로 고덕 2-2지구 바로 앞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도보로
도보로 고덕 비즈밸리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2-2 지구가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축의 비율도 가장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조차도 굉장히 좋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지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밀도의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내 집 앞마당을 터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고덕 2-2 지구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 집 근처에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라는 점에서 이제 강동구는 진정한 자족 도시로 변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집값은 일자리 그리고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결국에는 다 생성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무려 중소기업 150여 개의 일자리가 들어서고요. 호텔, 컨벤션,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 내에 고용인구 창출 효과라든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었던 이제 이케아 또 3호선까지 또 강동구에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 또 주변에 같이 또 상업 인구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이 샘터 공원역이 내 집 바로 앞에 생긴다라는 점. 9호선은 4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또 5단계까지 또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9호선을 통해서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용이해지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강동구를 통과를 하면서 지역의 이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2단계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된다면은 이제 세종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소액으로 지금 좀 집값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좀 재개발 좀 소액으로 가지고 좀 있다가 추후에 좀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 그리고 굉장히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재개발 초기 투자금들은 높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하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초기 투자금을 낮게 잡으면서도 추후에 좀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억 7천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으로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지분은 6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수적으로 잡고 안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1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지금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들을 좀 누려보실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그런 호재거리 톡톡히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9호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포인트로 잡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우리 박미 이사와 함께 상담 나누면서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도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투자처이잖아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고요. 도보로 3분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지금 예상 실제 투자가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 어떻게 우리가 접근 가능한지 이어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소형 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소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파트와 달리 이제 가격 자체가 땅값이 그리고 이제 건축비는 전국 어디에나 똑같죠. 결국에는 땅값과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의 가격들은 아파트와 같이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로 굉장히 강남 내에서도 황금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은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여전히 핫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역시나 강남 지역인 만큼 인프라 자체들이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고요. 또 교통이 또 크게 또 개선이 되면서 복잡했던 이런 강남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임차 수요 다양하죠. 뭐 1, 2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도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 수가 정말 굉장히 잘 풍부하게 수요층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월세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서울에서 가장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뭐 용산 다음에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은 여전히 강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일자리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다시 탄생이 되는 곳,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요. 서울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들어서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1, 2인 가구, 서울은 가구 수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주택들, 신축 주택들의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자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언주역에서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논현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선릉역 2호선 라인, 위쪽으로는 7호선 여러 다양한 노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삼성역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가 이루어지는 삼성동이 또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죠. 결국에 그 주변으로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 자체는 불가능하죠. 뭐 잠실동이라든지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도 투자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으로 논현동, 역삼동, 학동역 주변으로도 거래들이 또 이런 소형주택 사이로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동서남북으로 개발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적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 정말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이제 GBC까지 이제 호재 자체들이 어마어마한 호재 자체들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수요층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1, 2인 가구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주택들을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났을 때 가격들은 지금과는 다르겠죠. 결국에 집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2년 후 내가 팔고 싶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년 후에 강남의 가격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단순히 이제 환승 구간이 아니라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 것들이 압축이 되어 있는, 응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합니다. 복잡했던 지상부의 교통의 순환이 이제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뭐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 뭐 위례 신사선 이제 모든 노선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더욱더 살기 좋은 강남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복잡한 강남의 교통만큼이나 또 다양한 노선들이 또 새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라든지 GTX A 노선, C 노선이 두 개 노선이 또 삼성역에 들어서죠.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서면서 강남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계속해서 1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강남의 주택들의 내부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창업한다든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모던하고 좀 고급스러운, 좀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요즘 주택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수요층들의 니즈에 맞게끔 뭐 투룸이라도 불구하고 거실을 넓게 써서 1.5룸으로 또 변신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방을 2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주한테 말을 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또 공간을 2개로 나눠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또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한 고급스러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강남에 이제 투룸 기준으로 6억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6억 이하로는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서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취득세를 85%나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이제 세금적인 절감 효과를 받아보시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투룸 기준으로요 5억에서 5억 3천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4억 8천에서부터 5억 1천만 원 안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7,800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로 똘똘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는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보증금이 약 2천만 원에서 140에서 150만 원 이상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임장활동 나와보셔서 한번 주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정보들 세미나 안에서 더 많이 또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의 그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그 부분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포인트에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2년도는 이전의 부동산 위기나 경제 공황이라든지 이런 시기와는 약간 다른 성향을 띠고 있어서 현재 시기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랜 부동산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지금 이제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2년 내지 4년을 이제 기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는 올해 7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서 그거는 금리 충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의 시장이 동시적으로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자분들께서 관망하시는 기조가 좀 이제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중의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 절벽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급격한 냉각화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시다발적인 정보의 공유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심리들을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쭉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시장의 왜곡 현상을 좀 심화를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기다리는 성향이 있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절벽이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왜곡 현상이 좀 심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 달에 1개월에 이제 부동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5천 건 정도가 됩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만. 그리고 호황기 때에서는 10,000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침체기 때, 부동산 침체기 때 한 3천 건 정도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는요, 9월까지 평균값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10건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10월 이제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10월 기점으로 본다면은 200건에서 25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이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를 측정하는 측정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왜곡 현상이 좀 심화됐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는요. 부동산 회사의 자금 조달력 악화 그리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착공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심화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동산 회사의 자금 조달 약화 이 상황은 공사 중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급의 부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 정부는요 공급 대책을 이제 내놓기도 했고 지금 250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지금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그리고 서울에 공급을 할 예정인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자체가 더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단되고 있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좀 상충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인허가에 대한 허가 규제도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인허가량은 양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나는데 착공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인허가 대비 착공률이 12년 만에 최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는요, 이전에 내어놓은 인허가료도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6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착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6% 정도밖에 실제 착공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착공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이제 또 공사 연기, 중단, 이거는 이제 이 사업체들이 이제 자금에 대한 조달, 악화로 인해서 지금 좀 이제 소형 건설사들 위주로 좀 부도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량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공사비는 증가를 하고 그리고 착공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2년, 3년 뒤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악화되는 부동산 공급량에 대한 주의보가 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이제 정부의 수혈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딱히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공급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률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공급 문제는 현재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이 대형 건설사들에서 밀어내기 전략으로 입주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3, 4년 후부터,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3, 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됐을 때는 또다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급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착공률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거는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영끌족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집을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상담을 들었을 때 사실 지금 이제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이 지역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정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탐을 낼 수 있는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공급 문제라든지 착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은 첫 번째로 서울 전 지역으로 이제 대두되겠지만 상급지 위주로 이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없다는 거는 노후 지역의 노후화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겠고요. 새 집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요는 새 집에 대한 요구 수요는 이제 꾸준하게 이어오다가 이쯤 됐을 때 좀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찰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점점점 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기를 넘기면서 좀 지방 쪽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서울 쪽으로 그리고 상급지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는 경향이 이제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 또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 간 편차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3, 4년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개발 가능 지역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급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수요가 기존에도 많았고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지 위주의 3, 4년 후 상승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 위주 지역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노후도 개발 가능성 분석은 필수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의 노후도라든지 개발 사업성을 이제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여기는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야, 여기는 가격이 저렴하네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추후에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좀 사업성 분석 꼭 필수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를 하셔야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그리고 감리비, 원자재 비용 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금이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익성을 조금 높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에서 초기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좀 초기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임차가 좀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소유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의 불안정한 임차 수요를 꼭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된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축급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장기적인 이제 소유에 대한 임차 수요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들을 좀 구축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이제 가로정비 사업의 단점들을 보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간도 짧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수익률도 높기 때문인데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셨을 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물론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타운과 관련된 부분까지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면목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도 주의할 점, 당부해야 할 점, 이 점 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왜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또 체크해두면 좋을 것들 어떤 것들 더 있을까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권리 산정 기준일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좀 낭패를 보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또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먼저 보면은요, 답심리동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그리고 KTX 여기 동대문구는 GTX가 가장 주요한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B노선과 C노선의 이제 환승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하철도 환승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죠. GTX에 이제 환승역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학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전동 답심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요. 도심 업무지구나 이제 성수 전략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통이
현재도 좋지만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강남까지는 이제 뭐 10분, 15분 내로 이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좀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제 강북구 지역에서 좀 용산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4구역에서 지금 주상복합 4개동 그리고 동부 청과시장에서 주상복합 4개동 해서 8개 동이 높은 랜드마크 건물로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지구 단위 개발 계획도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지역이 예전에는 조금 어수선하고 좀 비선호되는 지역이긴 했으나 앞으로 이제 굉장히 깨끗해지고 이제 현대 도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랑구에서 이제 동대문구 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면목성인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GTX뿐만 아니고 이제 동부간선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 지하화 사업까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역까지 조금 더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이 위로는 이제 공원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보니까 예상 실투자액 1억 원으로 이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이고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로 예상 실투자액은 1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세는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개발이 되어 오지 않고 베드타운화 되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창동의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지금 자리 잡게 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압박 또한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이 이제 3룸 3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7강역 중심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타운이 아니고 일자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주요한 지역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들이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GTX-C 정차역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GTX 노선에 대한 좀 이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8만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지금 이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300개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30 플랜 7강역 중심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뿐만이 아니고요. 대형 이제 극장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영화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또한 이제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연구의료시설 그리고 병원들이 이제 유치가 될 예정인데요.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티 벨트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로 이제 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문화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 그리고 업무시설까지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GTX C노선이 창동을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삼성역까지 강남까지의 거리가 15분 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두 지역 다 가치 높은 지역들이고요.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이곳에서도 함께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다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세미나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그 방법들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 10명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02-1638-3994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걱정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